서호 남서쪽 코너에 있는 이곳 서호 수변무대가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노래자랑 대회도 하고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곳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중석 스탠드도 계단이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스탠드 관중석도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무대입니다. 무대. 이곳에서 이제 각종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파트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는 지금부터 약 15년 전 2009년경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다 보니까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의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 방향 전방 약 400m 지점에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보이는데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월 17일까지 무려 22년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약 6주 후 3일절이 되면 마라톤 입문 22주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3일절에 마라톤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6주 후에 3일절에는 마라톤 입문 22주년인데요. 그동안 마라톤 풀코스는 94회를 완주했습니다. 22년 동안 94회를 완주했으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약 4.3회씩 완주를 했으니까 계절마다 4계절, 1년 4계절 중에 1년에 4번 정도 완주했으니까 3분기에 한 번씩, 계절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완주했습니다. 그게 22년의 마라톤 인생이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가 4만 120km인데요. 지구 한 바퀴의 약 68% 거리인 약 2만 8,00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균적으로 22년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4km씩 달린 겁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요. 3.4km면 석촌호수 약 1.3바퀴 정도, 1.3바퀴 정도를 22년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3바퀴 정도를 22년 동안 달려온 셈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라톤 훈련을 22년 동안 풀코스를 94회 완주했는데요. 그 중에 약 64회 정도는 공식 대회에서 완주했고, 나머지 30회 정도는 개인 혼자서 나홀로 달리기로 34회 정도를 달렸는데요. 그 나홀로 달리기 34회 중에 절반 정도인 17번 정도는 한강 자전거길에서 달렸고요. 나머지 절반 17번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 뭐든지 첫 경험이 가장 짜릿하고 오랜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는 마라톤 입문한 지 딱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입문한 게 2002년 3월 1일 3일절인데요. 그로부터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생애 최초
나홀로 달리기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게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석촌호수에서의 생애 최초 42.19km, 26.4마일 105리길 생애 최초 풀코스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석촌호수에서 나홀로 달리기로 달린 게 17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강에서 또 17번 정도 나홀로 달리기로 풀코스를 뛰었고요. 그래서 저의 22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 94회 중에 64회 정도는 공식 대회에서 뛰었고 나머지 34회는 나머지 30회 정도는 제가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연습 삼아 뛰었던 게 한 34회 정도, 공식 대회에서 뛰었던 게 한 60회 정도 됩니다. 공식 대회에서 60회 정도 뛰었고 연습 삼아서 한 34회 뛰어서 총 94회의 풀코스를 22년 동안 뛰었는데요. 그 연습 삼아 뛰었던 나홀로 달리기 풀코스 34회의 절반은 이곳 삼실 석촌호수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강에서 달렸었습니다. 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트럴파크는 존 레논이 1980년 12월 8일에 센트럴파크 동쪽에 있는 다코타 아파트에서 일본인 여성 요코 오노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존 레논이 녹음실에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아파트에 귀가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들어서자 광적인 팬이었던 마크 체프먼이 총을 쏴가지고 존 레논이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980년 12월 8일 존 레논의 나이 40세 때였는데요. 그 부인이었던 일본인 여성 요코 오노가 약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해서 자신의 다코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센트럴파크 동쪽 구역에다가 존 레논의 추모 시설을 만든 게 1985년도입니다. 존 레논 사망한 지 5년 된 시점에 그 다코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센트럴파크 동쪽 구역에 스트로베리 필즈라는 존 레논의 추모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1일 그곳에 갔을 때 추모 시설 바닥에 대리석으로 모자이크로 새겨진 글씨가 이메이진입니다. 이메이진. 존 레논이 1971년에 발표해서 대히트를 쳤던 노래, 각종 하계 동계올림픽의 개회식 또는 폐회식에서 울려 퍼진 그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 그 글자가 그 스트로베리 필즈 추모 시설 그 바닥에 대리석 목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그곳에서 가족들하고 인증샷 찍고 20분 동안 나홀로 달리기를 20분 달렸는데요. 센트럴파크 중심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석촌호수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석촌호수도 가장자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파크는 1870년대 지금부터 무려 한 150년쯤 전이죠. 1870년대 단계적으로 개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개장한 게 187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길이가,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동서의 길이가 800m, 남북의 길이가 4km, 둘레 길이가 9.6km 정도 광활한 공원인데요. 그 공원의 중심에 바로 대형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잠실 석촌호수처럼 호수가 있는데 호수 이름이 재밌습니다. 호수 이름이 뭐냐?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 저수지라고 합니다.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존 F 케네디가 1960년에 43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하고
취임한 지 2년 10개월 만에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됐는데요. 암살된 다음에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죠. 그런데 제클린 여사도 오나시스와 재혼 후에 결혼 생활하다가 63세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이름 세 사람의 이름, 존 F 케네디 이름과 부인 제클린 이름, 그 다음에 오나시스가 재혼했던 그리스 선박왕 제클린이 재혼했던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 주변으로 조깅로가 약 2.5km 길이의 조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깅로는 업다운이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적절히 반복이 되고 직선 주로가 아니라 곡선형 주로다 보니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직선형으로 뻗어 있으면 지루한 점이 있는데요. 곡선형으로 되어 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업다운이 적절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지루하지 않게 멋지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미국이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백인, 또 히스패닉, 흑인, 또 아시아계, 황인족, 수많은 인종의 용광로가 미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뉴욕이고 뉴욕의 중심이 맨해튼이고 맨해튼의 중심이 센트럴파크고, 그래서 센트럴이 중앙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뉴욕, 또 미국 제1의 도시가 뉴욕의 중심이 맨해튼의 중심이 센트럴파크다 보니까 공원 이름이 중앙에 있다 해서 센트럴파크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트럴파크는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20분 달리는 동안 한 사람들을 한 200~300명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잔디밭에서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여유롭게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에서 약 3시간 남짓 달릴 때 산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한 80%, 달리는 사람은 약 20%밖에 안 되는데요. 센트럴파크에서 제가 2023년 9월 1일, 지금부터 약 한 넉 달 반 전이죠. 지금부터 11, 12일, 넉 달 반쯤 전이었던 2023년 9월 1일 센트럴파크에서 제가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현지 기준으로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 53분부터 6시 13분까지 20분 동안 달리기를 했습니다. 자, 해질녘의 풍경이죠. 해질녘의 그 풍경, 그 저녁 노을이 이제 끼기 직전에 그러한 시간대였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깅로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달리기를 하는 동안 달리기 하는 사람들 한 200~300명 정도를 봤을 정도로 남자, 여자, 젊은 분, 나이 든 분, 백인, 흑인, 남미, 히스패닉, 또 아시아 황인종, 그 인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조깅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미국은 정말 조깅하는 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오랜 시간 달리고 싶었지만 자유시간이 짧게 주어져 가지고 20분밖에 못 달렸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제가 7박 10일 동안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을 66건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66건이나 7박 10일 동안. 그런데 센트럴파크에서는 배터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리면서는 오늘 제가 달리기 후반부에 셀카를 찍으면서 달렸는데요. 그 센트럴파크에서는 배터리가 떨어져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영상 촬영은 못했고, 대신 같이 갔던 딸내미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아빠가 달리기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한 1분 정도 달렸었습니다. 워밍업을 한 20m 거리를 왕복으로 한 1분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워밍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20분 달리기를 했는데요. 워밍업을 할 때 딸내미가 1분 정도 딸내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졌었다면 더 달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자, 아이비리그 중에 컬럼비아 대학이 센트럴파크 북서쪽 코너에서 약 한 800m 거리에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미국 맨해튼 센트럴파크 바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까지도 달려갔다 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동료들이 다 다운타운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고속전철 바트를 타고 그곳에서 오클랜드 지역으로 이동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이른바 UC 버클리라고 하죠. UC 버클리 150년 이상 된 전통이 있는 UC 버클리를 혼자서 2시간 정도 투어를 했었는데요. 그랬듯이 맨해튼에서도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가보고 싶었는데 자유시간이 짧아가지고 센트럴파크 북서쪽 코너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을 가보질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알파벳 순으로 암기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연상법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되는데요. 알파벳 순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를 소개해드리면 첫째, B 브라운 대학입니다. 브라운 대학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면적이 좁은 주가 미국 북동부의 로드 아일랜드 주인데요. 로드 아일랜드 주에 브라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컬럼비아 대학. 컬럼비아 대학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센트럴파크 북서쪽 코너에 컬럼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코넬 대학. 코넬 대학도 뉴욕주에 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것은 아닌데 뉴욕주의 북부 지역에 코넬 대학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코넬 대학만 미국 독립선언 이후인 1865년에 개교를 했고요. 나머지 7개 대학은 다 미국 독립선언 전에 개교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 있어서 최대 국경일이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요. 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은 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죠. 그래서 건물이 오랜 대학이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 담쟁이 넝쿨이 많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담쟁이들이 덩쿨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담쟁이를 아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대학들이 담쟁이 덩쿨로 휩싸여 있는 오랜 대학들이 1954년도부터 미식축구 리그전을 펼쳐왔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가 침선 도모 차원에서 1954년부터 미식축구 리그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들의 건물 외벽이 담쟁이 넝쿨로 휩싸여 있었고 그 대학들이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그 대학들이 미식축구 리그전을 1954년부터 펼쳐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담쟁이 넝쿨로 뒤덮여 있는 대학들이 미식축구 리그전을 펼쳐왔다 해서 그 8개 대학들을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8개 대학 중에
코넬 대학만 미국 독립선언 후인 1865년 남북전쟁이 종전됐던 연도인 1865년에 코넬 대학이 개교했고, 나머지 7개 대학은 미국 독립선언인 1776년 7월 4일 전에 나머지 7개 대학은 개교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있는 대학들이고, 그 중에 가장 오랜 대학은 1636년에 개교된, 우리나라에서는 병자호란이 있었던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교가 가장 오랜 대학이고,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대학이 또 하버드 대학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은 1088년 세계 최초의 대학은 1088년에 개교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인데요. 그 대학은 현대적 대학이 아니라 중세 대학이죠. 그에 반해서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사립대학이 바로 1636년에 개교된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코넬 대학까지 말씀드렸고요. 코넬 대학도 뉴욕주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뉴욕시는 아니고 뉴욕주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다트머스 대학. 다트머스 대학은 뉴햄프셔주에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은행 총재를 지냈고, 세계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김용 세계은행 총재께서 다트머스 대학 총장님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H,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바로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서쪽에 찰스강이 있는데요. 찰스강 서쪽에 캠브리지 시가 있습니다. 그 캠브리지 시에 하버드 대학과 MIT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 주도가 보스턴인데요. 미국 역사가 1620년에 시작됐던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시, 바로 서쪽에 찰스강이 있고, 그 찰스강 서쪽에 캠브리지 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하버드 대학과 MIT가 있습니다. 그곳도 제가 미국 동부 여행할 때 방문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그 다음에 P는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은 바로 뉴저지주에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셨죠. 그 다음에 또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바로 당연히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0 지폐의 주인공이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하기도 했던 벤저민 플랭클린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미국 $100 지폐의 주인공이 벤저민 플랭클린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 벤저민 플랭클린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5인방 중에 한 분이죠. 5인방이 누구냐?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5인방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 5분인데요. 그 중에 $100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벤저민 플랭클린인데, 그분이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한 분이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에일 대학교입니다. 에일 대학교는 코네티컷주에 있습니다. 코네티컷주에 아들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즉 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와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부자 대통령, 이분들이 다 에일 대학교 출신인데요. 에일 대학교가 코네티컷주에 있습니다. 이상 제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땀이 식으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걸릴까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센트럴파크 그곳에서 20분 달리기를 했는데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까지 뛰어갔다 오고 싶었지만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자유시간이 짧게 주어져 가지고 20분만 달리기를 하는 바람에 그 센트럴파크 동쪽 구역에 있는 스트로베리 필즈에서 북쪽
끝부분까지만 달려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20분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만 더 주어졌다면 그 센트럴파크 북서쪽 코너에서 800m 거리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제가 미국 갔다 온 지 9월 3일에 귀국했는데요. 2023년 9월 3일에 귀국한 지 약 5주 만인 2023년 10월 6일에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자, 오늘 계속 원래 일기예보에 8시경에 눈이 내리고 또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도 눈이 내린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요. 오전에 8시경에 눈이 온다라는 일기예보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도 눈이 온다라고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이곳 석촌호수 서호의 가장자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59분입니다. 10시 정도 됐는데요. 자, 오늘 인생이 막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휴무여 가지고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6주 정도 지나서 2024년 3일절이 되면 저의 마라톤 입문 22주년인데요. 제가 마라톤 입문한 지 22년 정도 된 시점에서 오랜만에 동계 훈련 차원에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오늘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새벽 6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중간중간 쉬엄쉬엄 석촌호수 8바퀴 하고도 4분의 1바퀴, 석촌호수 8.25바퀴 21.0975km 하프코스 훈련을 마쳤습니다. 마라톤 시작할 때는 영하 2도였는데 마칠 무렵에는 0도 정도 됐었습니다. 굉장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자,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이름이나 블로그 이름이나 다 독서하는 마라토너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독서하는 마라토너로 하시면 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요. 유튜브는 제가 한 게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다음 날인 2020년 4월 16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4년 가까이 됐는데요. 올해는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요. 4년 전 2020년에는 4월 15일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유튜브를 했고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1347번째 영상 될 것 같습니다. 3년 9개월 정도 유튜브 하면서 3년 9개월 동안 유튜브를 영상 오늘 촬영하고 있는 게 한 1348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올린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는 한지 꽤 됐는데요. 블로그에도 사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날씨가 춥습니다. 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0도 정도 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